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자입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서서히 이제 가을이 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제는 중국에 이제 사가 들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이성 문제를, 거래 문제를 와서 물었습니다. 참, 나이는 뭐 한 40대 정도, 40대 정도. 생년월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개인적인 거니까. 이걸 떠나서 너무 애쓰며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애쓰며 산다. 인생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변하는 건 어느 시처럼 변하는 건 자기 자신인데, 그거를 망각하고 뭐 어떻게 잘 만날 수 없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월은 가는 거고 변하는 것은 자신만 변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만 늙어간다 그러나요? 어느 시 얘기처럼 늙어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왜들 그렇게 애쓰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잠깐 애쓰며 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도 한번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긴 있지만, 애쓰면 살면 나만 아파요. 나만. 뭐 벌어먹기 위해서 애쓰고, 아니면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긴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좀 조절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이 오니까 이제 서서히 내년 운이 이제 서서히 이제, 물론 저는 이제 구성학적으로 6월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기운이 와서 그러는지 그런 갈등들이 자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뭐 사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어떤 간편한 생각으로 2026년 내년이라는 그 운세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를 이해하면 정말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따라가서 헤어질 때가 됐구나, 만날 때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돈 벌 때가 됐구나, 사업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미리 예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그게 뭐라 그러냐, 완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제가 육친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비견운이라고 하는데, 비견운이라고 하면 뭐라 그러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병화일주들이 이제 비견이 되는 겁니다. 비견운 이렇게 이랬을 때는, 비견운이면 이사동업을 하거나 애정사의 이별이 오거나 새로운 시작, 이런 것이 예측돼 있습니다. 비견운의 보통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이별수가 올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천간지지 사주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천간만 놓고 보고 지지의 형태를 가지고 결론을 지기 때문에, 비견, 그냥 천간의 어떤 기운이나 조짐이고, 지지는 현실이고 사건사를 만들어내는 어떤 공간이고, 대운에서는 그거를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성운을 따졌을 때 연운에서
만나고 헤어짐이 결정되는 거고, 대운에서 언제까지 간다라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운의 환경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비견운이 오기 때문에 겁재운이 오는구나. 겁재운이 오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겁재운은 부부 이별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부부 이별운이 오고, 투자 투기에 직장 변동운이 오고, 사업 문제 금전적 손실이 생깁니다. 겁재운 같은 경우는 치명타를 맞으면 큰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재운에 무리수를 잘못 두면 큰 손실을 입습니다. 그 다음 식신운입니다. 식신. 직장 변동, 사업의 욕구 또는 새로운 사업의 도전. 만약에 식상운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너무 강해지게 버리면 건강상의 문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식신운이 보통 상간운이 강력한데 식신운에서도 이별운은 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복잡한 사주 이론을 생각하지 않아도 천간을 보고 지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밌는 법칙입니다. 이걸 짧게 이야기할 겁니다. 상간호는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의 변동, 실직, 부부 이별, 관제 구설, 사고수 이렇게 옵니다. 거기 지지에 인사신이 걸리거나 탕화가 걸리거나 이러면 급격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신상관. 내년에 이제 화일주들은 또 이제 지지에 이제 록이 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록이 올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 수술수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록운이 오면 거의 90% 수술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편재운입니다. 편재 좋은 겁니다. 이 편재가 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또는 회사를 이동합니다. 또는 사업이나 할까? 아니면 투기성 문제점에 대해서 욕구가 생깁니다. 또는 편재운에는 이성운이 따라오면 이거는 복잡한 삼각관계입니다. 편재운에 잘못 만나면 망신당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구성으로 주로 많이 했는데 육친적으로 잘 안 했고, 이거를 구성하고 이게 육친하고 이렇게 묶어서 살짝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명쾌하게 답이 떨어진다. 이거 삼각이다 이렇게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정재운입니다. 정재 월급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 승진, 그 다음에 재물 욕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정재운에 결혼운도 옵니다. 결혼을 할까요? 이런 거가 올 수 있겠죠. 이때 정재 결혼운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연을 충했으면 옛 고향에서, 월을 충했으면 회사에서, 일을 충했으면 뭐라 그러죠? 가족 간에 거기에 합이나 충이 동했을 때 이때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편관입니다. 이 편관, 제가 내년 후년이 편관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또 이제 관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정관이 와도 저는 아작이 날 수 있습니다. 참, 내년 후년 저한테는 최악의 운입니다. 어젠가 그제 동영상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명산을 간다고 지금
뭐 이렇게 야단스럽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스케줄이라 그러나 이걸 이렇게 상담 이렇게 대충 정리해보고 뭐 이제 제가 이제 병원도 뭐 여기저기도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집안의 일도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렇게 산에를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날짜를 정해 보니까 뭐 건너뛰고 가야 되고 후반기나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냥 가야 된다. 확 가야지.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아휴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오늘 못 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되어 하게 되는데 9월달에 10월달 9월달 10월달 꼭 가야 됩니다. 평간운이 오는 어떤 시점에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좋은 기운을 받거나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그 절이라는 공간을 찾는 거는 보통 절이 풍수상 이제 뭐 좋은 기운으로 뭉쳐진 곳에 보통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자기가 풍수를 좀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이쪽 방향 가서 여기쯤에는 기운이 좋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풍수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 자주 가시는 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어떤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운명은 어떤 기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잠깐 보다 보니까 어떤 기운이 있는 곳에서 정착하거나 머무르거나 그쪽에서 뭐라 그러더나 단전 선 이런 것을 하면 좋은 기운으로 몸에 빠르게 회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한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관운살운을 피해 보도록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평관은 건강 소송, 직장 이동, 노이로제 스트레스, 포부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운이 길할 때는 승진이 됩니다. 내년에 병호년이니까 병화일주들은 군신대자라는 운이 옵니다. 군신대자가 오면 우울증이 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게 누군가, 이 스트레스가 있고 갈등이 있고, 특히나 사주가 좀 탁해지면, 제가 그 노이로제나 우울증 오신 분들을 작년에 한 분 봤는데 그냥 이렇게 약 같은 것도 그냥 순식간에 탁 먹어버리고 이러니까 병화일주들은 내년에 강한 사주들이야 탄탄하게 문제였지만 약한 사주들은 군신대자운에 간혹 이상한 짓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운입니다. 정관운은 승진운입니다. 취직운이고, 미혼인 여자들은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유부녀라고 그러나요? 결혼한 사람들은 이때 남자 문제 생깁니다. 왜 이게 생기냐면 정관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놈보다 그 들어오는 놈이 잘 보이기 때문에 간혹 이 관운에 진짜인 줄 알고 만났더니 가짜더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장에서 상황이 아니면 자기 사주가 괜찮은 사주라고 하면 이때 승진을 합니다. 정관운이 그렇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명예가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편인운입니다. 그 유명한 편입니다. 편인운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이제 올해도 이제 정화일주가 을목 편인이 왔었는데 여러 번 봤습니다. 상당히 힘들어들 하십니다. 진로의 변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문서나 이런 걸로 부도운이 오거나, 또는 진짜 우울증이 와가지고 갈등을 하거나, 어떤 분은
뭐라 그러죠? 공부하시는 분이었나요?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벼랑간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공부의 변동도 생기면 됩니다. 진로 변경. 예를 들어서 대학생입니다. 학생이다라고 얘기하면 학과 변동 이런 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건 편이니까 자격증 공부하면 최고입니다. 자격증 공부, 편입 공부하면, 철학 공부하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인운, 변동운, 여자는 편인운에 간혹 이때도 이혼을 합니다. 이 사주를 하여튼 속일 수는 없어요. 그다음 정인운입니다. 학위, 이동, 명예 이런 운이 올 수 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인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간목일주입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뭐라 그러나요? 이성운을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인이 없는데 남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간목일주라고 하면 재성운에는 재밌게 놀고 싶다 이런 운이 옵니다. 또는 좀 외롭다 이런 의미 오고요. 관운에는 그런데 남자가 없어서 짜증이 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성운에는 어디서 이 사람을 만날까라고 구상을 합니다.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어디서 만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겁운에는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식상운에는 뭐죠? 자기가 마음 먹었던 대로 그건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운에서는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고, 대운에서는 내가 이 남자를 만났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언제 끝나요? 이별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해보면 아주 매력 있는 어떤 추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을류달이죠. 을류달. 화일주들은 뭐죠? 인성이 왔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만날까 이렇게 궁리를 하는 거고요. 지지류 금이 왔으니까 재성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이렇게 궁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 형태상 이제 충이냐 형이냐 이렇게 해석의 논리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운을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좋아요, 알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